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냄새난다고 은행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사실은 그 은행의 창립자였다는 충격적인 실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불과 작년에 광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2024년 3월 광주 서구의 번화가에 위치한 한 신협지점. 점심시간이 막 지나 고객들로 붐비던 그곳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문을 밀고 들어온 것이죠. 할머니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간 씻지 않은 듯한 지저분한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냄새까지. 대기실에 앉아있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우, 냄새가. 아이고,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멀찍이 떨어진 자리로 옮겼고,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신협 내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지갑을 열어 뭔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오래된 조합원증이었습니다. 글씨가 거의 지워져서 읽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죠. 죄송한데요. 조합원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점장 정우가 사무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런 몰골로 왜 여기 오셨어요? 여기가 노숙자 쉼터인 줄 아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정우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너무하네요. 저런 상태로 와서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주면 어떡해요? 돈도 없을 텐데 왜 와서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경비를 호출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분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잖아요. 명령조의 말투였죠. 할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조합원증만 확인해 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저도 이곳의 조합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경비의 손에 이끌려 신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창구 직원 소라만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조합원증의 번호가 1번이었거든요. 이건 분명 평범한 조합원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사라진 뒤였죠. 다음 날 아침 9시 정우 지점장은 전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두고 단호한 지시를 내리려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 오면 바로 돌려보내세요. 정우는 화이트보드에 고객관리 매뉴얼이라고 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신협은 지역 최고의 금융기관입니다. 구질구질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VIP 고객들이 불쾌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점장님, 어제 진짜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창구 직원 소라마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합원이면 업무를 받으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합원증도 가지고 계셨는데.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소라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저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통장에 1,000원도 안 들어있을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죠.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해요. 그날 오후 2시경 말순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긴 했지만 낡은 옷과 해진 신발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즉시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어제 지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곳에 가세요. 경비의 말투도 어제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조합원증만 확인해 달라고요. 저도 여기 조합원이라고요. 할머니가 애타게 부탁했지만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 카페에서 지켜보던 한 남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중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오셔야죠. 남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라고 저 냄새나는 할머니를.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필아, 나는 이제 돌아가도 의미가 없어. 내가 만든 곳이 이런 꼴이 됐는데 무슨 면목으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필이라고 불린 남성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협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안 돼요. 회장님의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상필이라고 불린 남성은 할머니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돌아가세요. 신협이 회장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상필아, 너는 몰라. 내가 이 신협을 처음 만들 때의 마음을. 할머니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1994년, 30년 전이야. 그때 이 동네는 정말 가난했어. 은행들은 서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상필은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15년 전부터 할머니의 비서로 일해왔고 할머니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던 아주머니들, 공장에서 일하던 아저씨들,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신협을 세운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곳, 초라한 행색이어도 당당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꿈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사실 이박말순 할머니는 이 신협의 창립자이자 30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서민 금융에 헌신해왔고 작은 동네 신협을 지역 최대 규모로 성장시킨 주역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시작된 것이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였고 할머니는 실망감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내가 뭘 위해 평생을 살았나 싶더라.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거리로 나온 거야. 상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신협은 달라요. 여전히 회장님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 정우 지점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필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신협 자금의 사적 유용, VIP 고객에게만 특혜 제공, 일반 서민 고객들에 대한 차별, 회장님이 만든 신협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네, 회장님. 저는 3년간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 내가 만든 곳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상필아, 집으로 가자. 상필의 자동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는 집,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자신을 받아줄까? 하지만 상필이 문을 열자 60대 중반의 여성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바로 30년간 할머니와 함께 일한 가정부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나 회장님,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김 여사는 할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김 여사,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죠? 할머니도 울먹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회장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신 게 가장 다행이에요. 김 여사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목욕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나니 예전의 기품이 되살아났어요.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간 신협을 이끌어온 회장다운 모습이 되살아났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장으로 돌아가자. 상필이 준비한 신협 관련 자료들을 보며 할머니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정우 지점장의 비리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신협 자금 3억 원을 개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 VIP 고객들로부터 받은 골프 접대와 고급 식사, 그리고 서민 고객들을 차별하는 내부 지침까지. 이건 범죄야. 완전히 범죄라고. 할머니는 책상을 탁 치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협이 이런 곳이 되다니. 회장님, 그래서 감사팀을 소집해야 합니다. 모든 지점의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해요. 상필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 당장 감사팀을 소집하고 본사에도 연락해.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당당하게 신협에 가서 지점장을 만날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신협으로 향했습니다. 상필이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신협 앞에 도착하자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대부분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과 그간의 고생으로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당당하게 신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오려 했지만 할머니의 기품 있는 모습에 주저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신협이 이방말순 회장입니다. 정우 지점장을 불러주세요. 순간 신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이 할머니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우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사기예요? 이방말순 회장은 실종됐다고 들었는데 당신 같은 노숙자가 무슨. 할머니는 차분하게 신분증과 함께 회장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다른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설령 당신이 이방말순이라고 해도 지금 상태로는 회장 업무를 할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우는 즉시 본사와 이사진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방말순 회장이 나타났는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노숙자 생활을 한 충격으로 치매가 온 것 같아요.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사진들도 정우의 편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우로부터 뇌물과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회장이 저런 상태로 복귀하면 신협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필과 몇몇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의사의 정신감정도 받고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요.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우 측과 말순 할머니 측이 대립했어요. 정우는 준비한 자료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방 말순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회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필이 반격했습니다. 의사의 정신감정서, 최신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순 할머니의 주식 보유 증명서까지 제출했어요. 회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탄이 터졌습니다. 감사팀 조사 결과 정우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협 자금 3억 원 유용, VIP 고객 덤물 수수, 허위 대출 승인 등 온갖 비리가 밝혀졌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협의 현실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신협이 언제부터 권력자들의 돈놀이 장소가 되었습니까?
이사회 참석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우와 결탁했던 이사들도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정우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는 횡령, 배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신협 본사에서는 긴급히 전국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지점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순 할머니가 연설했습니다. 신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으로 세운 곳입니다.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초심을 잊지 맙시다. 전국의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민들을 외면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약속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다시 정식으로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신협 지점들도 변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정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은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같은 신협 지점에 또 다른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통장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이번에는 창구 직원 소라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소중한 통장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라의 친절한 모습에 할아버지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이 꿈꿨던 신협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상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응,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초심을 되찾은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신협이 전국 서민 친화 금융기관 1위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이방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과 다른 놀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둘째,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점. 말순 할머니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셋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70대의 나이에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운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게 더욱 놀랍지 않나요? 현재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신협 회장으로 활동하시며 서민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 스토리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